우리는 추석 연휴가 참 짧았는데요. 중국은 중추절과 또 국경절 연휴가 이어지면서 일주일간 또 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은 휴장인데요. 중국 또 11월 8일에 제18차 당대회가 확정됨에 따라서 정권 교체를 전후해서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0월 중국과 관련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당초 10월로 예상을 저희가 했었는데, 일단 전당대회가 11월 8일로 이제 연기가 좀 되면서, 경제 일정이 좀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 연휴를 맞아서 중국의 소비 경기 향방이 좀 중요해졌는데요. 실시간으로 발표가 요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소비 동향이 어떤지, 특히나 부동산이나 일반적인 내구재 소비 이런 것들 동향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상반기 소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 연휴를 계기로 바닥하기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부동산은 뭐 9월, 10월이 대목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크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휴 직후에 9월 경제 지표들이 이제 연이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경기 바닥 확인 여부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목이 됩니다만 8월 대비 큰 폭 개선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말에 나온 9월 제조 PMI 지수가 8월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2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을 시사를 했고, 또 10월 국경절 연휴를 앞둔 일부 내수업종의 반등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경기 반등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경기 지표는 큰 기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와 부동산, 경기 뭐 전반적으로 바닥은 확인을 하겠지만 아주 크게 개선은 힘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8차 당대회 당초에 한 10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1월 8일로 또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가장 큰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당서기가 새로 선출되는 어떻게 보면 10년 내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부보다 당이 우선이 되는 만큼 당의 리더로 이제 시진핑 부주석이 추대되는지 여부, 또 근본 교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만약에 추대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존 주석들보다는 세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무위원 9명 혹은 7명이 이제 집단으로 끌고 가는 집단 체제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당서기와 함께 군사 주석까지도 겸임할지 여부, 그러니까 결국에 군권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관례나 최근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후진타오 주석이 10년 전에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강택민 주석이 안 줬던 그런 사례를 답습을 하면서 당장은 군권을 1, 2년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정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열 1위부터 9위까지 해당하는 상무위원들이 이번에 7명이 이제 연령 때문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7명이 누가 될지, 또 어느 계파에서 7명이 혹은 5명이 될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보시라의 전 정치국 위원 이번에 파면 그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당 지도부가 아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한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회의 기간에 특별히 어떤 노이즈 요인들이 있는지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달이죠. 뭐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대외적으로 모습을 감추면서 여러 가지 또 루머가 돌기도 했거든요.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도 좀 불안정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추측성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좀 야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본 보시라인 사건의 처리 문제에 대한 결정,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의 확인은 일단은 시장이 기존에 인지했었던 중국의 심각한 정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듯이 중국 정치권은 대의를 위해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기본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각종 언론의 추측성이나 이런 소설에 가까운 이런 시나리오들은 일단 일단락되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집단 수뇌부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각종 계파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표출이 됐고요. 또 시진핑 부주석의 잠적 관련 이런 잡음 같은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중국 정치의 불투명성도 좀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본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을 찾기보다는 마이너스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초 이후에 중국 경제 부진을 상당 부분을 정치 쪽에서 찾는 경향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면 전당대회 끝나면 플러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쓰느냐 여부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요인을 찾기보다는 마이너스가 아닌지 그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시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중국의 정치 시스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제거가 되면서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권이 향은 중국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향후 개선 심리를 좀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행보가 탄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정책을 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의 정권 교체 초기에 경기 부진 시에는 상당히 그 부양적인 스탠스를 좀 많이 취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중국 상황을 보면 디레버리징과 개혁 딜레마에 좀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라든지 제조업의 과잉 투자 그리고 부동산 버블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까지 디레버리징의 어떤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 지도부 10년 동안 정치개혁이 굉장히 후퇴했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정부는 부자가 되고 가게는 가난해지는 이른바 그 국진 민태 현상이 좀 심화가 됐고 또 가게는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지역 간 불균형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은 해소가 안 됐다는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론을 감안을 했을 때 정부는 큰 정부를 표방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혁이나 구조조정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10년 주기로 중국 정부가 이런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개혁을 이용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 교체 초기에는 개혁과 구조조정 이슈가 제기가 되고요. 정부 슬림화 혹은 이런 이슈들이 좀 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입장에서 저희가 보자면은 어떤 계파가 주도권을 갖더라도 성향과 관계없이 당장에는 초기에는 성장론이 좀 후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정부기관의 슬림화 그리고 국유기업의 민영화 얘기가 좀 나올 것이고요. 또 금융기업도 내년에 좀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규제 역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핵심은 역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얘기들이 10월 이후부터 좀 많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소득 분배와 관련된 이슈들 또 세금제도 개혁이라든지 혹은 기존에 했었던 소비 부양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이제 중국 정부가 이번 교체가 되면은 정부 지출을 화끈하게 늘린다든지 혹은 SOC 투자를 좀 더 가속화하는 계기로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의 생각은 좀 다르고요. 일단 지방 부채를 견제하는 어떤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여론이 최근에 그 일방적인 투자나 이런 정부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좀 갖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큰 정부는 좀 표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투자 관련 레버리지도 좀 줄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역시 금리 인하보다는 창구지도 혹은 제한적인 어떤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수준만 좀 기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10월의 경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반등의 신호는 상당히 약하고 바닥을 찾는 것을 확인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라는 좀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경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단기적으로 재고순환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SOC 투자 기본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최근에 부동산 업황이 좀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완만한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뭐 제가 한 달 지표는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기로 본다면 4Q와 내년 1Q는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 흐름을 보자면 2분기, 3분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4분기는 올해 1분기 정도 수준의 완만한 회복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권 초기에 강력한 경기 부양보다는 개혁이나 구조조정 그리고 내치 쪽에 좀 맞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경기 반등은 향후 6개월 동안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연초 이후에 시장이 좀 실망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성장 목표인 7.5%를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미봉책 형태의 정책들이 앞으로 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 중국 모멘텀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정부 정책보다는 민간 부분이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느냐 여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민간 제조업 투자라든지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을 내년 한 2분기 정도 자생적인 회복 시기를 2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 중립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보시지 말자라고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4분기에 경기 반등이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제조 PMI 지수라든지 생산 지표들은 시장 입장에서는 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복이 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의 관련해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 민감 업종 중에서 소재나 산업재는 단기 플레이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정책 지원이 약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더 궁극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중국 부동산이 건설 쪽은 아니고 판매 위주로 회복이 되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내구재나 내장재 쪽에 수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소비 모멘텀이 10월 국경절 연휴 이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愛知 자동차 같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더 선방하지 않겠느냐 결국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